서로 배려하지 마시고 옆으로 한 걸음씩 가시면 빠르잖아요. 바꾸세요. 아니, 그거 됐어요. 그렇게. 뒤로 가시고. 정돈을 하시는 동안 제가 오늘 기자회견 시작 전에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진짜 민심을 전하는 드라이브 슬루 차량 시위 집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로 차량을 정비해서 차량 행진을 시작할 건데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차량은 20대까지 오늘 시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대가 넘으면 오늘 시위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 20대로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차량 행진 코스는 이곳 대검찰청 앞에서 출발을 해서 이 아래 서초역에서 우회전을 하면 바로 사법부의 대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 앞에까지 가서 대법원 인근에서 유턴을 하고 아니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행사 중이잖아요. 지금 사진 안 찍으세요. 유턴을 한 다음에 서울중앙지법 쪽으로 교대 쪽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교대에서 좌회전을 해서 개인 사진 찍으시면 안 되죠. 법원 동문을 지나서 이 법조 단지를 뱅글뱅글 3바퀴를 오늘 돌 겁니다. 아마 예상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1시간 늦으면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차량 시위는 이 나라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앞잡이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재판, 이 재판은 한없이 관대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 시민들에게는 가혹한 이 사법부를 각성하도록 우리는 오늘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차량 시위는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내는 시위가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 11시 이 시간이 되면 전국에서 애국 시민들의 자발적 참가를 받아서 우리 대장동 버스가 선도에 서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이 주최 측에서 우리 최명진 목사님하고 대장동 버스가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차만 가지고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최명진 목사님 어디로 가셨죠? 이리로 오세요. 자, 시작했을 때 그럼 이따 말씀을 잠깐. 아니,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오니까 아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넓혀서 앉자고요. 네, 사십시오. 지금부터 정치 권력 눈치 재판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편향성은 국민들 인내의 한계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 정체성 위기의 편향된 법관들의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사실 이제는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이 국민 저항을 통해서 이 사법부를 각성하고 회개하도록 해서 이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참석 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 버스와 함께 이 준비를 총괄 준비를 해주신 우리 최명진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대장동 버스를 운영하고 모든 작업을 또 해주시는 김대호 소장님,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연세대 교수 이승만 연구원장을 하셨던 유석준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과거청산연구원 이사이신 서상범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신발열사 우리 정창옥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최명진 우리 목사님이 소개하실 분 또 다음 소개하겠습니다. 자유정의 시민연합 대표 이용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또 고대 트러스 포럼의 박상원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강원도 우리 자유민주총연맹의 의장 되시는 김태진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뒤에 계십니다. 또 태극연합 이거 우리 대전의 자유민주총연맹의 의장님이십니다. 이진호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또 논산에서 오셨습니다. 충북 우리 자유민주총연맹의 의장 되시는 유두한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또 뭐 안광용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제가 조남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전국에서 오셨습니다. 강원도 또 대전, 논산 뭐 등등에서도 올라오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도 잘 아시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압니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 하명 수사를 했고 청와대가 주범입니다. 문재인이가 주범입니다. 비서실장 임종석, 노영민이가 주범입니다. 이자들은 모두 싹 빼고 그리고 이 재판을 하는데 1심 재판만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이재명이 재판은 대장동 사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 사법부의 지금 진행 상태로 본다면 10년이 가도 이 재판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뻔한 6개월의 판결을 끝내야 되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를 20달째 지금 주물럭거리고 1심 선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맡았던 강기태 부장판사는 16개월 동안을 주물러 터뜨리다가 더 이상 깔고 문댈 수가 없으니까 재판부를 다른 재판부에 넘기고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낼 것이 아니라 이 강기태 부장판사는 징계에 회부해서 징계를 받고 사법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법원 앞에 전관 변호사로 개업을 했습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법부의 정의를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규탄사의 말씀은 우리 오늘 규탄사의 말씀을 유석준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공권력,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야 될 사건을 기소를 해서 사법부의 검찰 기소에 따른 사법부의 재판 진행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제가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2019년 9월에 있었던 연세대 사건이 2024년 1월 달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니, 제 사건은 강의실에서 제가 학생들을 상대로 얘기하고 토론하던 중에 있었던 일이라
사법 처리될 일이 우선 아니었고, 사법 처리를 하면은 조사할 게 거의 없는 사건입니다. 그냥 강의실 녹음한 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면 되는데, 그 재판을 4년 가까이 한 겁니다. 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4년 동안 띄엄띄엄 재판에 나오라.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중간에 한 1년은 재판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4년 동안 피의자, 피고인 취급을 하면서 그 4년이 지난 다음에야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또 법원에서 얼마나 오래 끌지 모르겠어요. 이 일을 겪고 있는데 동시에 지금 우리 최인식 총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이재명 사건, 조국 사건, 대한민국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고도 남을 일이, 그리고 2심에서 징역 2년이란 유죄 판결이 나온 사람을 왜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해서, 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서 선거 결과가 이따위로 나오게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가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잡히는 그날까지 투쟁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법부가 우파 무죄인 사건은 재판을 질질 끌어가지고 몇 년씩 고랑대를 매깁니다. 좌파들을 걸려들면 이재명, 조국 같은 자들을 재판은 수년이 걸려도 유죄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파 유죄가 되는 사람은 바로 재판을 속행해가지고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던 김태우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선거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바로 땡겨서 유죄를 내려서 삭탈관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좌파들, 지금 이 사법부가 시간을 끌고 있는 이재명의 재판은 확실히 유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죄인 것 같으면 빨리 선고를 했겠죠. 유죄이기 때문에 선고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규탄사는 우리 최명진 목사님께서 규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호로 규탄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지연재판 사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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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재판 사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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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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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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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호 소장님께서 오늘 그 기자회견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정치권력 뭉치재판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유명한 법원이 있습니다. Just delayed, just denied.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 법원에 걸려있는 말입니다. 수사기소와 재판의 지연이 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이 양산한 비양심적 법관들에 의한 재판 지연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인 이재명 조국과 문정부 주역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만 해도 거대한 불인데 보편 상식과 양심의 현저히 어긋난 판결까지 쏟아내니 법봉이 조선 판관오리가 내려치던 군장과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깡패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와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일어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처대 함양 수사를 공모한 혐의로 법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한국민주당 의원의 각 징역
3년 배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1심 선고하지 않고 2024년 1월 사표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024년 2월 1심에서도 징역 2년은 실형을 받았지만 담당 김우수, 김진아, 이인수 판사는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조인 대부분이 경악한 거의 유례가 없는 바둑의 판결입니다. 정재영 판사는 2019년 7월 기소된 자유시민단체 활동가 2번 박준식, 김상민을 4.10 총선 직후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 등을 들어 바로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2번 박준식의 혐의는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 오로지 말로서 거칠게 항의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유나 관행에 비해 6개월 실형 자체도 엄청나게 센 형벌인데 거기에 대해 법정 구속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양심과 법치주의에 대한 귀섭적 폭거입니다. 정의의 신상은 눈 가리기를 하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심판 대상의 정치 성향, 재산, 가문, 지연, 학연, 혈연 등 진소관계를 따져묻지 않고 오직 죄와 벌의 형평을 따져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향된 40대 50대 법관들은 법의 정신을 완전히 능멸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 외교관, 여행객들의 눈에 비친 조선은 관직과 재판의 판결을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약탈 관료와 불공정한 재판이 조선을 생지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분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러운 정치 판사와 비겁한 생경 판사들에 의해 유권무죄, 무권유죄 세상, 좌파무죄, 우파유죄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쓰레기통으로 가고 법치주의가 능멸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주화운동은 주로 1인 즉 제왕적 대통령의 전행을 경계하여 직선제와 단임대를 도입하고 인사청문회 등 각종 견제 감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검찰의 전행도 경계하여 검찰 종장 임기도 보장하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바른 길은 일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검찰 권력을 경계하여 권력을 쪼개고 견제 감시 장치를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법관의 비양심 멋대로 판결은 거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틈을 노려 일부 법관들이 법치주의와 민주공화국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 사회와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기둥을 뽑아 장작으로 잘게 쪼개서 겹불을 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헬류선으로 가는 정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인간과 권력에 대한 오랜 통찰은 법정의 절대 권력을 진 법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관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부패하거나 편향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으로 몇 년 만에 천문학적 수익을 얻는 것이 능사가 되려면 정가 내후 이거는 형벌의 불공정과 비양심이 과대되어야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적으로 편향된 40대 50세대 수백만 대중의 위협은 그 자체로도 무서운 법인데
이들이 퇴임 후 어뢰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면, 게다가 이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국회 가반을 차지하여 얼마든지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동동한 신앙심이 있는 것도 정신적 기종의 명예심이 있는 것도 아니오 직업윤리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전문가 협회가 격려하고 방어해 주는 것은 아닌데, 이런 환경에서 이제 우리는 전혀 특별할 것도 없는 용렬한 인간이자 주류보수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비이성적 혐오와 정오를 내면한 법관과 다수 대중의 폭력을 민주공화국의 공정임을 선언합니다. 이 법권을 불공정하고 비양심적 판결의 수혜자가 틀어지고 있는 이상 제도를 통해 법관의 양심과 다수의 폭력을 견제 감시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이를 기록하고 규탄할 자유는 여전히 불가침의 자유와 권리로 남아있습니다.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를 막을 무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를 소상히 기록하여 규탄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상당한 견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마찬가지로 권력과 대중의 눈치를 보는 비양심적 판사들과 비겁한 성경 판사들의 만행을 기록하고 규탄하는 것은 가능하고 상당한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재판지형과 비양심적 판결을 일삼는 법원과 법관을 규탄하기 위해 차량 행진을 시작합니다. 정치권력 눈치재판 사법부 규탄 시민행동 2024년 5월 1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기자회견 마치기 전에 이 기자회견의 끝말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판사는 궤변과 이 온갖 요설로 이재명이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명을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우리는 꼭 역사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6개월에 끝냈어야 함에도 이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판사는 선거법 재판을 맡으면 6개월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단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16개월 동안 배짱 좋게 깔아뭉개다가 이제 더 이상 깔아뭉갤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내던진 강기태 부장판사를 우리 역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그리고 노영민 이 재판을 4년 동안 깔아뭉갠 김미리 판사를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김미리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총애를 받고 문재인 청와대 하명 수사를 깔아뭉개는 목적으로 4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또아리를 틀고 문댔습니다. 이 자들이 조직적으로 함께 공모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창훈 판사, 김미리 판사, 강기태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기억합시다. 다음은 구호 하나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호는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2개 하죠. 뭐. 끝은 2번만 함께 복창을 하는 걸로 하죠. 눈치재판 사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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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지원 사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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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마치고 이제 행사 준비하도록 하고 우리 조 목사님이
수고들 하셨고요.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수고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을 하시면 맨 앞에서 아마 경찰차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세 바퀴를 살살 돌면 되고요. 이제 출발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출발은 5대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대 하고 5대 하고 5대 하는데 바로바로 길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차가 지금 서서히 불편하는 지점으로 가서 다들 이제 거기서 운전을 할 테니까 거기서 좀 대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대법원 앞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 온다. 판사직을 내려치고 역장수가 제격이다. 정치판사 이자들은 역장수가 제격이다. 판사직을 내려치고 역장수가 해먹어라. 사법부는 각성하라. 이미지 차량이 방송에서 너무 최근 보도 적어가지고 내용 그런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남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한 번에 쫙 가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놓으면은 그러니까 판사들이 마치 법을 같이 지나가야지. 이것도 따로. 이게 뭐야 이게 재미도 없잖아 이게. 여기서 한꺼번에 딱 지나가려고 하더니. 차가 대장동 버스가 두 대인데 앞에 하나 서고 뒤에 하나 서고 이렇게 딱 이렇게 경호를 해주듯이 딱 해야 되는데 그래야 멋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에이 재미가 없네. 실시간 방송인데 서서에게 저런 때 자기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울릉도 호박역 역장부가 호박육을 잘라내듯 자기들 아이, 마음대로 판사직을 때려치고 역장부가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까? 가는 어디 탔다는 얘기야? 이재명을 원칙대로 애국장이. 재판하라. 확실해. 아니 뭐 차 탄다며. 아, 차 탄다고 했는데 저기 앞에 오성준 씨 집회 있잖아요. 아 그리 갔다고? 난 집에 갈 거야. 이자들 고생했어. 판사들이 집에 누나를 가고 이리 굴려 쉬었다가. 저리 굴려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어. 정치 판사 얼마그랬는데 저 친구가 대판령 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가 100명씩 역할을 하는데 아니겠습니까? 가래속 똑 진짜 따르며 수고했어. 자기들 마음대로 독특하게 양심